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주가가 장중 막판에 5%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었죠. 17일 긴급 이사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주가는 왜 하락했고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에서 물적 분할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인적 분할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잠시 드려볼게요. 물적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엔 원래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LG 배터리 사업 부문을 이렇게 LG화학 아래에 있는 지분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LG화학의 주주들은 LG 배터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대로 LG화학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인적 분할 방식은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이 LG화학을 가졌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분사되는 LG배터리의 주식도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LG화학의 주주들은 이 인적 분할 방식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LG배터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LG화학에 보유했던 것과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은 LG배터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했던 두 번째 이유는 IPO의 영향인데요. LG화학은 IPO를 통해서 기존의 LG배터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다면 IPO 후에 일부를 그 IPO에 참여하는 공모 투자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LG화학의 주주들은 LG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겠죠. 만약 LG배터리가 신주를 발행해서 IPO를 한다면 그만큼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끌 만큼 배터리 사업 분사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사가 왜 장기적으로 LG화학의 호재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재인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암시하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더욱 키우기 위해서 분사를 한 것인데요. 기존에 못했던 이유는 전지사업본부의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2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이 흑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분사를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업계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강력하게 예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호재인 이유 두 번째는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제 LG화학이 더욱더 선도 지위를 공고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순위에서 LG화학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사를 통해 추가 투자 자금을 모집한 이후 더욱더 공격적인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1위를 더욱더 지키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이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초과 수요 시장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초과된 수요에 빠르게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냐가 성장의 요인일 텐데요. 따라서 향후 기업의 이익은 이러한 설비 투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 추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국내 배터리 3사의 2분기 실적을 잠시 보면 LG화학은 매출 규모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 자금이 합쳐지면 더욱더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사되는 LG 배터리에만 호재가 아닙니다. 모회사인 LG화학에도 충분히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분할로 인해서 전지 사업에만, 즉 배터리 사업에만 투자하고 싶었던 신규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분할하기 전 LG화학에는 4가지 사업 부문이 있었는데요. 전지 사업 부문은 이 중 37.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어 있는 석유화학 사업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LG화학은 배터리 경쟁사들인 CATL이나 BYD의 93배, 78배 정도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인 36.7배를 기록하고 있었죠. LG화학의 전지 사업만 떼어놓고 봤을 땐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인 CATL과 비슷한 수준이고 BYD의 4배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CATL의 2분의 1배, BYD의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석유화학 사업의 영향으로 굉장히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지 부문이 독립을 한다면 이 전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신규 자금이 충분히 유입돼서 기업 가치도 약 2배는 오를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전체 LG화학의 기업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LG배터리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LG배터리는 이 투자 자금을 이용해서 더욱더 시장 지위를 공고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아무리 LG화학이 주식 일부를 IPO로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LG배터리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가면서 결국 LG화학의 순이익도 높아지고 기업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석유화학 사업의 이 산업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면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그만큼 급격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석유화학 사업의 사이클은 저점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의 마진이 2017년부터 또 2016년께부터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중국에서 생산 설비를 최근에 과하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초과 공급이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일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생산 설비에서 생산되는 공급량을 소화하다 보면 아마도 약 2년에서 3년 후에 사이클이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당장은 이 부분에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LG화학에 대해서 2년 이후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